네, 지난 시간에는 임대차 3법이 이제 어떤 법이고 또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3법이 국민의 주거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묵시적인 계약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 임대차를 한 번 계약을 해서 연장해서 살고 있는데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하고요. 이번 바뀐 법에 의하면 이제 진행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안에서 더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들은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묵시의 갱신이라는 거는 임대인도 갱신 거절을 하질 않았고 임차인도 갱신을 하겠다는 요구도 하지 않았고 둘이 아무 얘기도 없는 사이에 그냥 계속 임대차가 진행이 돼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2년이 연장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합의해서 그 계약을 연장한다는 건 이제 서로 협상을 한 거잖아요. 협상해서 합의해서 연장한 거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묵시의 갱신이나 합의해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더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좀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계약갱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됐을 때 2년 연장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꼭 2년을 살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임차인은 그 2년 중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요. 계약 해지의 효과는 3개월 뒤에 발효되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은 월세나 차임을 꼭 내야 되는 그런 그렇구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이 법 시행이 7월 30일부터인데 그 이전에 이제 임대인이 제3자와 지금 임대차 계약을 좀 맺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거주하시고 있는 임차인은 뭐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때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네, 법률 부칙 2조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고 이제 올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11월이 만료된다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11월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5% 훨씬 더 오를 것 같다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5% 이상의 어떤 계약이 되는 경우 이거 어떻게 이 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건 이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기본 질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위반되는 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가 넘는 건 이제 무효가 된 것이니까 나중에 그 10년 이내에는 임차인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측에서도 이제 이런 제도를 잘 이행하셔서 지금 당장은 5%를 넘게 그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용하게 이제 뭐 임차인을 설득해가지고 5%보다 많이 받겠다 하더라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약간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이제 우리가 법상은 굉장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제 협상력이 생겼고 또 임차인에게 좀 권리가 강화가 됐지만 불편한 점들을 계속 알리거나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좀 어디다가 호소를 해야 될까 이런 점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서구와 달리 이제 한국 같은 동양에서는 이렇게 거래를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한다라는 게 익숙해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는 건 지금은 잘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임차인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뭐 서울시나 이제 경기도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상담센터를 운영하니까 임차인들이 가서 좀 상담을 받고 또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도 어렵고 임차인 입장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좀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문서라도 하나 써주면 그걸 이제 하나 보내주면 좀 쉽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상담센터들에서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계약갱신 제도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면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입자 단체들이 육성이 됩니다. 독일 베를린만 가보더라도 한 6개의 큰 세입자 단체들이 있는데 그 세입자 단체들이 상담도 해주고 또 이제 협상을 하는데 잘 못하잖아요. 임차인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대신 그 세입자 단체가 임차인을 대변해서 임대인과 이렇게 협의도 해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자 단체들을 많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뭐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서 1년, 2년 걸린다 그러면 이건 무용한 제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하기 위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하더라도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운영을 못하는 데들은 한국감정원이나 이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곳에 가게 되게 되면 한 1, 2개월 내에 이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하는 그런 분쟁조정제도가 운영이 되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임차인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드네요. 그래서 네. 대부분 이제 나라의 대도시에 있어서는 임차인 가이드북을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 지역에 새로 이제 들어오는 임차인들에게 이 가이드북을 주면 거기에 법령 해설도 돼 있고 어느 단체에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돼 있고 네. 임대인과 협의를 할 때는 이런 거를 주의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리플렛식으로 그런 가이드북을 네.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배포가 돼서 네.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 뭐 이런 데들도 다 배포가 돼서 임차인들이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무적으로 다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전세금이나 이렇게 보증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은행에 가면은 이제 임대인 사인도 필요하고 근데 임대인이 이제 뭐 나 별로다. 뭐 안 해주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신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갱신은 이제 이미 한 거를 그냥 연장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갱신을 할 때는 이제 다시 그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허그에서도 그 보증을 할 때 별도로 갱신을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임대인의 입장. 사실 이제 착하신 분들 또 우리 사회에 많이 기여하시는 분들, 임대인 분들 많은데요. 임대인 분들도 지금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이 걱정을 덜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임대인 분이 이제 임차인이 사시는데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뭐 매각한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이 계약갱신권 청구해서 사시는 임차인이 계신데도 그 집을 팔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주택을 매도하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 임대인이 이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 이제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 본인만 실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임대인의 부모 그리고 자식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법에서 그 임대인을 뭐 불리하게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임대와 임차 간의 어떤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잘 반영하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언론도 그렇고요. 이제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이 제도가 오히려 서민의 주거를 더 불안하게 한다거나 전세가가 지금 굉장히 널뛰기로 뛰고 있다. 임대료가 4년 만에 급등을 한다.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4년마다 계약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2년 미만도 있고요. 사실 6개월 사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10년 이상 오래 계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임대차 기간이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요번에 2년 살고 더 2년 사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하여 꼭 4년마다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좀 오해가 있어요. 이제 갱신을 한다라는 것들은 갱신의 의미는 전에 있는 임대차의 조건과 동일하게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전세는 전세로, 월세는 월세로 이제 연장이 되는 거니까 그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 마음대로 그냥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아무리 우리가 지금 굉장히 초저금리예요. 0.5% 이제 기준금리 하에서 이렇게 전세보다는 매달 월세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세가 월세로 급속하게 갈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불안이 큰데 사실 이제 그렇게 전세다 월세다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좀 양극단적인 것 같아요. 사실 순수 전세와 또 순수 월세 사이에는 이미 많은 이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무수한 사실 이제 옵션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이미 조금 유연하게는 됐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좀 이 법으로 인하여 이런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좀 가중시킨다 이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새로운 법 제도로 인해 가지고 좀 분쟁이나 오히려 좀 그 당황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맞나요?
네, 아쉽게도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전국에 단 6곳 뿐입니다.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꼭 설치하게 의무화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조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분쟁조정위원회가 좀 최소한 도시 한 군데에 한 곳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들의 이제 권리만 이제 좀 강화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지켜야 되는 의무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계약 이 속에는 이 두 간의 이제 관계죠. 임대차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께서도 이제 거주하시고 계시는 집을 성실하고 깨끗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외국 같은데 이제 살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살다 나가셨을 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아주 꼼꼼해요. 뭐 가스레인지부터 냉장고부터 뭐 바닥에 흠이 있냐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뭐 우리가 이런 제도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권리가 강해진 만큼 또 지켜야 되는 성실한 또 의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입법 취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추후적인 제도 보완이라든지 개선들은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의 관심, 또 임차인들이 꼼꼼히 챙기는 또 임차인들의 권리 꼭 찾아서 이 법으로 인해서 많은 또 지원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임대차 3법으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생활이 더 안정되고요.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